예,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지난 26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이후에 여론 흐름, 여론조사가 몇 개 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여론 흐름이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등 관련해서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나 차장, 오늘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니까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또 헌재에서도 변론 종결된 게 2월 25일이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번에 헌재에서 이제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보면은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이제 선고가 됐거든요. 그리고 변론만으로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끝나고 14일 만에 선고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에 견져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 선고는 소추부터 지금 나 차장 설명드린 대로 선고까지 111일이니까 역대 최장으로 길어진 것이고, 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38일 만에 선고를 하는 거니까요. 많이 좀 길어진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도 여러 가지 미리 좀 준비를 이미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헌재 주변을 다가 100m 이상은 그 진공 상태로 막고 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도 이미 사전적으로 뭐 담장에 뭐 철조망을 춘다든지 그런 장치들은 했었고, 네. 아마도 오늘부터 준비가 시작돼서 그 선고 당일날에는 아마 주변에서는 그 최소한 헌재 주변에 사람이 없는 쪽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아마 사실 경찰에서는 그동안에 하루 전에 통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부터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 자체가 좀 비상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가포 비상령이 발동이 됐죠. 그래서 헌재 주변을 완전히 이제 진공 상태로 하고 일반인 출입도 통제를 하고, 당일날에는 이제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을 다 경찰이 좀 특별하게 경호를 해서 이렇게 오능 출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일 그리고 그 직후에 큰 어떤 혼란이 일어나면서 또 여러 명이 또 사망하고, 그때 4명인가 사망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큰 후유증이 없기를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그날 11시니까 이거 생중계 하는 거죠? 네, 생중계로 하기로 했고요. 네. 지금 뭐 헌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통상적으로 저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했었던 것처럼 뭐 주문을 먼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서 좀 관심사가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을 다 예측은 아무래도 주문 사유를 설명하고 아마 11시 반쯤에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네.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형식 같은 것은 아마 그날 당일날 생중계 되는 걸 봐야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5대 3설, 6대 2설, 또 8대 0설,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사실에 의한 게 아니고 이제 추측에 의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4일 날 오전 11시 발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그 판결을 마치고 사인을 한 게 불과 헌법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기 1시간 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오전 11시에 선고를 하니까 그날 아마 9시나 10시 돼야 재판관들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전에 이제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해도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그때쯤 돼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실무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몇 가지 안을 그때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8대 0으로 해서 하는 경우, 또 기각되는 경우, 하는 경우 이렇게 안을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그날 아침에 결론을 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4일 오전 이 발표되는 순간까지는 좀 알 수가 없지 않나. 좀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또 헌재의 결과를
온 국민이 잘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야의 반응. 그동안에 뭐 탄핵 인용해야 된다. 야당은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탄핵 기각 각하를 주장을 했고, 네. 막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헌재가 어쨌든 4.1 오전 하겠다라고 딱 발표를 했는데, 여야는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이번에도 이제 헌재에서 오늘 사실 그렇게 예상을 많이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좀 정치권에서 깜짝 놀랐다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들이 딱 대체로 살펴보면은 민주당이나 야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응답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고요. 아마 네. 그 수위나 아니면 구조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메시지가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하고 약간 그 현장 특히 그 헌재 주변에서 뭐 각하나 기각을 요구했던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다른데요. 네. 국민의힘 그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헌재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달라. 그리고 모두 다 승복해야 하고 이후에 이제 국민 통합 문제를 좀 신경 써야 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반면에 일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하 기각이 필요성이 더 확인됐다. 또 뭐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설이 있다고 하지만은 뭐 4대4 설까지 제기하면서 각하될 것이다. 아니면 뭐 기각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뭐 이 미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11일 날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라고들 많이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헌재가 오늘 딱 4일 날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야에서도 좀 4일 약간 좀 깜놀한 듯한 이제 이런 반응들 보였던 것 같고요. 공통적인 건 어쨌든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였고 여야가 다 빨리 선고해라 막 그때 그런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예, 조금 양상을 보면 좀 재밌었던 게 그동안은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숙고를 잘 해야 한다.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3월 초 중순부터 계속 이렇게 헌재 선고 기일이 잡힐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계속 늦어지면서 좀 야당에서 안 달랐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5대3 설이 좀 부상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당에서 좀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네. 좀 헌재에서 빨리 좀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번 주부터 나왔는데 드디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재로서는 어쨌든 뭐 야당 포함 여당에서의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좀 그런 것을 좀 충족한 듯한 그런 모양새이고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여야가 승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선고 기일이 분명해짐으로써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나 한덕수 최상목 그 부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 이것은 일단은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일단은 현재 이슈권에서 좀 멀어지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자, 이 탄핵 심판 선고 얘기 뭐 이 정도 하고요. 그 지난달 26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론 흐름, 여론조사 한 2개 정도 리얼미터랑 한국갤럽 나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리얼미터 갤럽 조사 뭐 그 정도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여론조사는 뭐 많이 나오는데 정례적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좀 언론에서 좀 주목도 있게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두 곳인데요.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저기 판결 결과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좀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 허가제 문제가 있었고, 거래에 예. 문제가 있었고, 또 영남권에서는 산불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등등등등 하면서 이렇게 여론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저기 갤럽 같은 경우에는 25일부터 27일까지였는데, 그러니까 26일 날 그 판결이 있었는데 그 사이였기 때문에 좀 뭐 아마 트렌드가 일정 부분 반영됐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41% 나왔고 네. 국민의힘이 33% 나왔습니다. 원래 그동안 그러니까 1월 초쯤 이후로는 계속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차 범위 이내로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거의 석 달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어느 정당 지지율이든 한쪽이 그 오차 범위 바꿔서 나간 건 이번 처음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 좀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또 역시 오차 범위로 해서 좀 큰 폭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뭐 애초에 그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금 뭐 그런 예상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지지도 그 정당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예측이 나왔었는데 조사 결과도 크게 그거랑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선 주자 지지도 같은 건 어때요? 대선 주자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얼미터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졌었는데요. 보면은 질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대선 후보, 그러니까 거론된 사람들이 다 나열되고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9.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49.5%입니다. 49.5%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이전보다 더 올라간 추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은 그 세부 항목별로 보더라도 뭐 중도층이나 영남권 등에서 좀 지지율이 많이 오른 모양새 보였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영남권 지지율이 왜 올랐냐 했었을 때 이때는 좀 뭐 선거 영향, 그러니까 저기 재판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영남권에 산불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영남권 달려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그게 날짜가 뭐 영남을 이재명 대표가 찾았을 때랑 조사랑 겹치는 부분이 좀 있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한 49.5% 나왔으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뭐 김문수 지사, 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거의 차이가 커요? 예, 이거는 거의 뭐 저기 한 자릿수 단위일 거고 네. 여기 김문수 지사만 14% 정도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자 대결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10명이 하는 건 사실 선거 구도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여권 후보, 야권 후보야 대표 선수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상 맞대결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도 지지율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25.6%,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31.5%, 홍준표 시장도 30.5%,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7% 차이로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퍼센트 차이가 그 정도 된다. 기본 다 그러면 양자 대결을 했을 때도 거의 30%포인트 정도 이재명 대표와 그 국민의힘 후보의 차이가 난다. 보통 생각하면은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50% 중반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양자 저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은 투표를 안 하는 무당층이나 투표 기권층이 한 30% 정도 현재는 된다는 얘기네요. 쉽게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최종 단계에서 줄어든다고 생각해도 한 15%, 20% 정도의 표가 국민의힘으로 전부 간다고 해도 현재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러니까 양자 대결이라는 게 좀 그런 구도로 해서 이렇게 가상을 한 거긴 한데 실제로 근데 선거 국면이 만약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 국면에 들어갔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30% 선택이 좀 흥미로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양자 대결 했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고 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조금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세대별이나 중도층 민심 여기를 좀 분석해 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봤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일관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세가 확인됐었고 60대 정도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이 좀 높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 약간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그 지난주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토어제 그 문제.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강동구 건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그 발목을 잡고 있던 명태균 게이트 문제 등이 있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나름 좀 강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좀 많이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하락을 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그 부분이 좀 고민이겠죠. 중도층도 조금 뭐 민주당 쪽으로 갔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중도층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 이내긴 한데 중도층 같은 경우도 좀 더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으로 많이 흐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번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 흥미로웠던 부분은 영남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눈길이 갔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 네, 여론조사는 뭐 이제 추이를 좀 쭉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두 개 조사가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조사들을 계속 보면서 이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는 어쨌든 중간중간에 여론조사들 요약해서 현재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앞서가고 있고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탄핵 심판 선고 그리고 여론의 흐름 종합적으로 나주석 차장이 요약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